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7일 도쿄에서 708명, 카나가와 343명, 사이타마 211명, 치바 105명, 오사카 233명, 아이치 216명, 효고 165명, 홋카이도 8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9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2만 1,38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2만 2,09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와 효고에서 각각 8명, 홋카이도에서 7명, 사이타마에서 6명 등 총 4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3,27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287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4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2,650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70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70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43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7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15명으로 전체의 약 44%, 40대에서 50대는 총 192명으로 약 27%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56명, 직장 내 감염이 39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82명, 입원 환자는 82명 증가한 226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56,559명, 누적 사망자 수는 60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도쿄에서는 70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일요일 중에서는 사상 최다 감염자 수입니다. 목요일은 888명, 금요일은 884명, 그리고 토요일은 949명으로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으로도 지난달 15일 시점에 305.4명, 그 후 400명대, 500명대, 600명대로 증가하여 27일 시점에는 733.1명이 되었습니다. 감염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토요일 저녁 10시에 신주쿠 카부키초의 인파는 일주일 전에 비해 9.6%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바시역 주변은 4.6%, 롯본기역 주변은 9.2%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젊은이의 거리 시부야는 외출 제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저녁 10시가 넘어서도 인파는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東京で過去最多の949人でしたけど、ニュース見たときどう思いました？渋谷久々に来ましたけど、こんだけ人いればそうなるかなっていう感じはやっぱしますよね。なんか友達が遊んでるところとかインスタとかに載せてると自分も遊びたいなとか旅行に行きたいなと思いました。 오히려 시부야 센터가의 인파는 전주보다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력이 최대 70% 강하다고도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26일 도쿄에서 2명으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인 30대 남성은 16일 영국에서 귀국하여 도내의 자택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기침 등의 증상이 나 21일 의료기관 진료 후 다음날 양성이 판명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남성의 가족인 20대 여성으로 기침과 두통, 권태감 증상으로 23일 진찰 후 24일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영국으로의 도항력은 없었으며 가족인 남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는 일본 내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사람 간 감염으로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変異種が入ってきて、そもそもそれがどうなのかもよくわからないので、怖いかなっていうのが率直な意見ですね。得体の知れないものというかそういう感じなんで何をどうしたらいいのか全然わからないので身近にあるとしたらすごい怖いですね。ずっと不安が消えない世の中になっちゃうかなみたいな。 변종은 25일 공항 검역을 통해 영국에서 직항편으로 입국한 5명에게도 확인되었습니다. 26일 확인된 남성은 항공기 조종사로 공항 검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27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3일 영국에서 귀국한 50대 여성의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공항검역소에서는 음성이었으나 그 후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22일 도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으며 27일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귀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나 밀접 접촉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 확대와 변종 바이러스 확인으로 인해 입국 체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양국 간 규정이 있는 한국, 중국, 대만 등 11개국 지역에 재류 자격이 있는 비즈니스 관계자나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 입국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16%포인트 급락하여 지지하지 않는 비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스가 내각 지지율은 45%,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월 스가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인 74%에서 3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결과입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이외에 좋은 사람이 없다가 가장 많았던 반면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도력이 없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은 62%로 평가한다 32%를 크게 웃돌았으며 스가 총리가 코로나 대책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80% 가까이에 달하였습니다. 스가 총리가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라고 답한 사람이 51%로 지난달 조사보다 1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또 긴급사태 선언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66%, 연말연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사람은 96%에 달하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전야제에 대한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76%로 아베 전 총리의 기자회견과 국회에서의 설명 후에도 납득한다는 사람의 비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또 요시카와 전 농림수산상이 계란업 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 등 정치와 돈을 둘러싼 문제가 스가 내각의 정권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있다와 다소 영향이 있다를 합쳐 74%에 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연일 정부가 회식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스가 총리 및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을 포함한 8명 회식으로 무리를 빚은 사실에 대해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니카이 씨는 27일 방송에 출연하여 14일 밤 도쿄 긴자의 스테이크 가게에서의 8명 회식에 대해 8명이서 만났을 뿐 딱히 회식을 한 것은 아니다. 밥을 먹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다라며 회식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만남의 취지에 대해서는 회식의 목적은 아니다. 의견 교환을 생각했다. 전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론하였습니다. 14일 회식에는 스가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 외에도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오사다하루 구단 회장, 배우 스기 료타로 씨, 방송인 미노몬타 씨 등이 동석하였으며 회식 사실이 알려지자 스가 총리는 16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사과하였습니다. 한편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해 니카이 씨는 코로나19 대책을 어떻게 할지 모두 매일 걱정하고 있다. 이럴 때 선거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회식 목적이 아니다. 의견 교환이다. 전혀 쓸데없는 일을 한 건 아니다. 회식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정권의 중추에 들어앉아 있다니 정말 한심하다. 회식이 아니라면 일부러 식사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회의실에서 마스크를 하고 말하면 충분하다. 정치가가 서민과 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 교환 방식이 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의 상황에서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니 정권 지지율 저하의 80% 정도는 이 사람이 원인이다. 제대로 된 목적이라면 변명도 필요 없겠지만 의견 교환이라면 원격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국민도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모여도 좋은가. 그 8명으로 회식과 의견 교환. 오사다로 회장과 스기 료타로 씨가 송년회에 야구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했다. 적당히 해라. 의견 교환이라면 메일로도 충분하다.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금배지를 반환받고 싶다. 국민은 부모도 안 만나고 참는 사람도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 정치인의 대응이 세계 최악이라고 질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아베 스가 정권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무라카미 씨는 주간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치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언어로 소통하려고 했던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타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 등을 꼽으며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지금 많은 일본 정치인은 어떻게 봐도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서툴다. 지금 총리도 종이에 쓴 것을 읽을 뿐이지 않는가라며 스가 총리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가 총리가 주도한 여행장려책 고투 트래블과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마스크를 예로 들었습니다. 무라카미 씨는 처음 겪는 일이기에 정치인도 실수할 수 있고 전망을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많은 정치가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발뺌한다.
그래서 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번지고 있다라며 정치 불신의 원인은 정책의 실패에 대한 대처 방법을 꼽았습니다. 또 그는 일본의 정치가에 대한 근본적인 결함이 코로나로 드러났다고도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학자의 학술회의 임명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사라지게 한다, 발언권을 뺏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며 개개인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히라이 디지털개혁 담당상은 27일 아침 방송에 출연하여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의 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 앱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海外から入国してその後どうするかっていうことのシステムを今、開発してる。使ってもらえないと、もう国内に入国させないというところまでやらないと効果がないので、そうするつもりです。 히라이 담당상은 현재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용의 새로운 추적 앱을 개발 중이며 늦어도 2021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 운용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앱의 사용 의무화에 대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강한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앱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현재 내국인용으로 개발된 접촉 확인 앱 코코아의 다운로드 건수는 현재 2228만 건으로 총 인구의 1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앱을 외국인에게 의무화한다면 외국인의 경우 스마트폰이 없거나 미소지, 전원이 꺼진 채 이동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유효한 대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